이제는 윤석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명태균 녹취록에서 등장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는 명태균 씨 부인까지 나서서 목숨 걸고 폭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명 씨 부인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상해 보입니다. 아침마다 전화를 했다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총력 방어에 나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 전화통화 녹음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이유가 다 드러난 겁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명진 숭실대학교 교수의 견해를 인용해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배 교수는 과거 소리공학 전문가로 여러 대중매체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나 그의 분석 방식이 사실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신뢰도에 논란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강승규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외교 때 순방 외교를 훼손하기 위해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대화기록 짜깁기 편집 보도했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건 알고 있나라며 운을 뗐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9월 해당 과징금부가 처분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문가의 의견을 단순 전달하는 형태로 질의에 나섰지만 인용한 전문가의 공신력이나 분석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아무런 검증 없이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명태균 씨 부인까지 나서서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 씨의 부인은 저희 취재진에게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인 겁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는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당시 후보나 김건희 여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침에는 전화가 오고 점심때 오후에 이런 데 문자가. 자신이 대선 기간 물밑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내가 했던 일을 20분에도 안 나온 거지. 대선 때 내가 했던 일들이 있어. 나오면 다 자빠질 건데. 대통령실도 국민의힘 경선 기간 명 씨를 접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었겠죠. 다만 이후에는 명 씨와 단절했다는 해명입니다. 그러나 가족과 주변인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어젯밤 집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명 씨의 부인은 대선 기간 명 씨가 서울에 자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또 명 씨가 집에 있을 때면 대통령에게 아침마다 전화가 왔다. 경남에 내려오면 급하게 만나러 가기도 했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그냥 특별히 기업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라고 답변한 내용도 맞죠? 어저께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대통령께서 2021년 11월 5일 경선을 마쳤죠. 그러고 나서 보궐선거가 그러니까 당선자 때는 5월 9일이니까 6개월 정도 기간이고 6개월 기간 동안 명태균 씨와 완전히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도대체 김영선 씨하고 명태균 씨가 무슨 연관 관계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5월 9일에 바쁘신 와중에 맞춤으로 공관위에서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는데 공관위에서 보고 받았는데 뭐 내가 그걸 좀 김영선이 해줘라고 말했다 이런 립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경선 과정에서도 그 명태균 씨는 그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것으로 들었고 또 대통령이 그 경남 지역 순방했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랑 같이 다닌 거를 들은 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대통령이 봤다니까요. 당선자 굉장히 바쁘신 분이신데 두 분이 다니시는 거 같이 봤다고요? 경선 때. 그러니까 경선 때 봤다고요? 예. 그럼 대통령이 보신 겁니까? 그럼요. 그 대통령이 보시고 저들은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 씨 얘기를 했고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씨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그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고 거꾸로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김영선을 잘 부탁한다 만다 말할 처지가 아니었는데
두 분의 사이가 가까운 걸 그렇지 어떻게 알았냐는 않고요. 거죠.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주요 정치인들에게 소개해 준 사례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 명태균 얘기를 씨와 대통령이 김영선 전 들으셨다고요? 의원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통령도 알고 계셨단 말씀하시는 거죠. 2022년 11월에 딱 관계를 끊은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그렇게 짐작합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뭐 경남 지역에 가면 김영선 의원이 또 굉장히 선거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명태균 씨도 뭐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예, 그런 얘기를 대통령 당선인이 안 거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너무 섞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비서실장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라고 하셔서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가족의 심리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강혜경 증인 네. 경선 이후에 그러니까 2021년 11월 이후죠. 2022년 5월 사이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가 있었다는 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분 중에 누구하고 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속 연락을 해오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누구하고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은 아니고요. 중간에 대통령하고도 연락이 계속 이제 오고 갔었는데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이제 선을 그었고 그 이후로 이제 김 여사하고는 계속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선을 걸치 당선 이전에는 같이 여러 계속 연락이 차례 됐던 증언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런 해명들을 쭉 지금 대통령 비서실의 답변까지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관련된 경선 정보를 대통령에게 드리고 김건희 여사가 또 윤석열 당선자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서 윤석열 당시 당선인이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명태균 씨가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딱 받아갖고 김영선 씨 경선 도와주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보고도 받았다라는 심지어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그래서 지금 따르면 공개된 녹취 내용이라는 게 풀 버전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가사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공천 개입으로 연결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공천 의원님. 개입은 좀 관심이 없고요. 공관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이 말이 거짓말이라고 대통령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명태균 씨를 달래려고 제가 거짓말한 모두에 거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워딩은 전체적으로 감사 축하 인사를 온 명태균 씨에게 덕담 형태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걸로 그러니까 그 저희들은 사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 김영선과 명태균이 가까운 사이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다 인지를 하고 그 통화를 하면서 보고를 하러 오지도 않는 공관위가 보고하라고 왔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사이였을까? 지금 비서실장님 뭐 말씀대로면 그게-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딱 끊을 사이인데 갑자기 박절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 순간에? 그 선거에도 승리한 후보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선거 초반에 당에 입당하기도 전에 이제 김종인 박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를 하려고 명태균 씨가 처음 이제 왔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저런 조언도 들었겠죠. 제가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너무 말씀 그렇게 주세요. 하다가 예. 어느 순간 그 경선 룰 갖고 좀 안 된다는 아닌 것 같은 얘기를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것이 자, 대통령 실장님 그럼 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더 질문 드리겠는데요.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이외에 다른 통화 내역들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도 확인이 가능성이 안 있나요? 되는 것이고요. 네? 대통령님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아니 이제 뭐 통화 기록을 뒤져서라도 이 문제를 마무리를 지으셔야죠. 그러면 뭐 그렇게 뒤질 수 있으면 뒤져 보시죠. 예. 자, 뭐 추가로 그거는 뭐 의혹이 계속 뭐 어떤 의혹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의원님이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투표전이 많고 그러니까 조작이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혜경 씨는 지금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가 직접 통화한 걸 들은 적도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당선된 이후에 당선된 네네. 이후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 그 시기에 김영선 의원도 당선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걸 직접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 거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여사와 통화하는 그 장면을 네네. 예, 위증해버리 무섭습니다. 네네. 현장에 계시다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배준영 간사님, 네, 1분, 네,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네, 배준영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아까 강혜경 증인 뒤에서 앉아 계시는 빨간 옷 입으신 여성분 계시잖아요. 근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근데 아까 강혜경 증인이 이쪽으로 좀 나오세요. 잠깐만. 변호사시니. 네. 잠깐만 제가 좀 먼저 할게요. 잠깐만요. 그 강혜경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뒤에서 계속 귀옛말을 하시고 두 번이나 하신 다음에 이쪽으로 움직이셔갖고 김성애 의원님한테 귀옛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네, 누구십니까? 저는 강혜경 씨의 법률 대리인 변호인 노영희 변호사고요. 네. 네. 변호인이 조력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잠깐만요. 멈추세요. 제 의견은 증인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있는 사실만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그 증인의 그 증언에 김성애 의원님한테 가서 뒷말을 하고 이게 무슨 작전 같은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좀 네.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계신 분은 법률 대리인이시고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9조 1항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법률 대리인은 법사위에 이어서 운영위에도 관련 절차를 거쳐서 와서 조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증인이 잠깐만요. 아니 한 사람만 하고 질문하세요. 싶은 말이 잠깐만요.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왜 말을 잠깐 하지 마요? 조용하시고요. 아니 여당 의원님들 한 분만 말씀하세요. 예? 한 분만 말씀하세요. 동시다발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예. 우리 배준영 의원님, 예,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증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다고 저도 그 규칙에도 돼 있고 법도 그렇다고 그럼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질의하는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두 번이나 발언하는 가운데 발언을 하는데 옆에 와갖고 귀옛말로 말씀하시는데 글쎄 제가 느끼기에는 발언의 방향을 바꾸거나 수정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명백하게 그 증언을 오염시키는 행위입니다. 첫 번째 그러고 그리고 증인의 조력을 위해서만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증인에만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을 텐데 왜 증언을 하는 김성애 의원님한테까지 와서 귀옛말로 하고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증언을 짜고 오염시키고 이 위원회에 거짓 증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한 데다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지금 죄송하지만은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좀 만든 당이죠. 거의 비례대표 2번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언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런 건 질서를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좀 조용히 좀. 아니 강명구 의원님, 강민국 의원님, 강승규 의원님, 제가 늘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한 분씩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왜 그 증언을 하는데 귀옛말로 이 증언을 바꾸려고 그렇게 조작을 하려고 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김성애 의원님한테 증언을 하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도 조작하려고 하고 또 변경을 하려고 해서 우리 위원회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왜 방해하려고 그런지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발하세요. 고발하시고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언제 증언을 제가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잠깐.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무슨 증언을 왜곡했습니까? 자, 변호인께서는 네. 저 사람 누굽니까? 자, 변호인께서는 잠깐 발언을 좀 중단해 주시고요. 시켜주세요. 아니요.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지금 9조 증인의 보호 1항에 보게 되면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변호사님 내용 맞죠?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배준영 간사님만 말씀을 하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러면은 변호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보여주십시오. 제출한 게 있습니까? 아니 행정실은 뭐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런 거 알려주지도 않고. 에? 내가 말할 거 여자가 알려주지 않는 거야? 자, 이리 와서 보시죠. 네, 간사님. 아니, 여기 갖고 오세요. 봐야 될 거야 그게? 행정시장 갖고 오세요. 우리한테 공지를 해줘야지. 공지를 해줘야 맞는 거지. 아 윤석열이 그래야 안 그래. 공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그 자자 받으라고 있어. 서류 나와야 되는데. 변호사가 동행에 대한 변호사 본인한테 보여줘야죠. 우리가 변호사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서류 다시. 자, 서류 확인하셨으면 예, 다시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변호인이 와서 김성애 의원님이 질의하는데 귀옛말로 얘기를 하고 왜 저쪽에 얘기하는데 또 귀옛말로 수정하고, 아니 이게 국감장 맞습니까? 무슨 공작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거 발언을 조작하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경우는 제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하는 의원한테 증인의 변호인으로 동행하는 사람이 와서 기술만 하면은 그게 지금 조작인지 뭐예요? 증인과 증인하는 질문자를 조작하는 거잖아요. 사실관계나 어떻게 변호인이 사실관계냐 확인하게 했어요. 네,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저기 우리 여당 의원님들 뭐 제가 아무리 저희 배준영 의원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우리 간사님만 지금 말씀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노영희 변호사님,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저에게 왜곡, 조작 이런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저희 의뢰인이 증언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발언을 할 것을 그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겠느냐 이걸 물어봤던 것이고요. 관련해서 중간에 그 정진석 실장님이 얘기를 자꾸 이제 끊어버리고 중간에 본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성애 의원에게 가서 우리 의뢰인이 말을 하다 끊겼으니 조금 더 말할 기회를 달라,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